안녕하세요. 건물주 타이쿤입니다. 가게를 열고 싶고 장사를 해보고 싶은데 알맞는 곳을 찾아보면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장애에 부딪히게 됩니다. 적당한 곳 1층에서 가게 위치를 찾으면 거의 대부분 겪게 되는 권리금. 사실 웬만한 곳에서는 거의 모든 1층 점포에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자리에도 몇천대에서 억대까지 권리금이 붙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팁은 건물주 아니면 알지 못하고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방법입니다.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 방법을 공유해도 괜찮나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기존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분들의 권리금 회수를 조금 더 어렵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합법적이고 그 누구의 권리도 저해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점포를 구하시는 분도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과 선택지를 알 필요가 있고,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이 결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라는 점에서 새로 점포를 구하는 분들은 무리한 권리금을 낼 필요 없이 좋은 조건으로 가게를 임차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의 경우 가게를 내놓은 곳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돈 잘 버는 가게를 내놓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진 경우라서 몇 개월째 임대료를 연체하면서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까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가게를 조만간 그만둘 것이기 때문에 2에서 3개월 정도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좀 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임차인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때문에 임대인과 연체나 연체이자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아직 그렇지 않더라도 임대인도 기존 임차인이 가게를 내놓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조건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정산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기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가게 자리를 내놓은 임차인에게 연락하지 말고 그 점포의 임대인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게를 내놓은 임차인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기존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누적되어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연장하지도 못하고 임대차 보호법에서의 권리금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즉,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권리도 잃고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을 권리도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임대인의 결정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관대하고 착한 임대인이라면 이런 연체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갈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아름답기 쉽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그 끝은 더더욱 아름답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임대인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만약 연체 문제로 임차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임대인 연락처는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있다면 관리인에게 물어봐도 되고, 정 알 수가 없다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소유자 주소지로 찾아가 메모라도 남기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그 점포에 관심이 있다고 밝히고, 혹시 그 가게의 기존 임대차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 연체로 임대인과 문제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임대인은 왜 그런 것들을 알려 하느냐 묻겠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생뚱맞게 그런 사항까지 알려고 하니 말입니다. 그때 이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고 기존 임차인과 계약 종료를 해주면 자신이 그 자리에 기존 임대료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점포가 보증금 6천에 월 임대료는 300만 원인데 기존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은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5천만 원의 권리금을 하나도 안 낼 수 있다면 월세가 얼마까지 올라가도 괜찮나요? 저라면 5천만 원이나 되는 권리금을 안 낼 수 있다면 월세가 50만 원 정도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계약할 것 같습니다. 월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 5년이나 그 자리에서 영업해도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초기 자본이 줄어드니 리스크는 더 적어지고 나갈 때 권리금까지 받을 수 있으면 일석이조죠. 임대인에게도 이 제안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기존의 적정 임대료보다 훨씬 더 많은 임대료를 자진해서 지불하겠다는 임차인. 임대인이 싫어할 이유가 있나요? 임대인이 할 일은 기존 임차인의 연체 사실을 이유로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와 함께 퇴거 및 원상복구해달라고 통지하는 것 뿐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지저분하고 많은 갈등이 있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임대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료 지불이라는 가장 중요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더 높은 임대료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자신에게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면 됩니다.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까지의 여유 기간을 잡아 계약 기간을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몇 날 며칠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이 내용을 추가하면 상황이 꼬여도 여러분이 생각해둔 기한 내에 계약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이런 내용이 처음이라 어려운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물로 나온 점포 중 마음에 드는 곳을 찾는다. 그 점포의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보호를 못 받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면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점포를 인도받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점포를 인도받지 못한다면 상황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돌려 계약금을 회수한다. 이 과정의 기간이 점포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점포의 임대차 계약의 잔여기간에서 2에서 3개월을 넘기지 않고 임차인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기간을 다 안 채우고 퇴거하여 더욱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이렇게 제안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내 돈을 아끼고 돈을 벌려면 쉬운 길은 없습니다. 조금만 발품을 팔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몇 천만 원, 몇 억의 권리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